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봐.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. 시어머님 집 거실에서 우연히 들은 제 이름,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. 시어머님이 심한 감기에 걸리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사흘 전이었어요.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말씀드렸죠. 어머님, 제가 갈게요. 수진아, 고생스럽겠지만 부탁한다. 괜찮아요. 당연한 거예요. 정말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. 2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. 결혼한 지 25년. 명절이면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어요. 시댁 식구 20명이 넘게 모이던 시절도 있었죠. 그 많은 상을 차리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으니까요. 첫날, 시어머님은 평소와 달랐어요. 기침은 심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한숨이었죠. TV를 보다가도 한숨, 약을 드시다가도 한숨. 어머님, 어디 더 아프세요? 아니다. 그냥 나이 먹으니 별 생각이 다 든다.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. 둘째 날 오후, 다행히 열이 좀 내려서 동네 친구분이 문 안을 오셨어요.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죠. 보글보글 끓는 소리 사이로 거실에서 대화가 들려왔어요. 수진이가 간병하러 왔다며?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.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. 혹시 제 얘기를 하시는 걸까? 수진이가 수진이 말이야. 어머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. 조심스럽고 무겁고 망설이는 듯한 톤. 설마 제가 뭔가 실수했나? 혹시 서운하셨던 게 있었나?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어요. 괜히 귀가 쫑긋해졌고요. 친구분이 묻더라고요. 왜? 무슨 일 있어?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. 그리고 어머님의 깊은 한숨. 우리 수진이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.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싶어서 말이야. 그 순간, 저는 숟가락을 놓쳤어요. 모질게요? 제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? 25년 동안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. 새벽 4시부터 명절 준비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댁 일까지 다 맡기고. 숨이 턱 막혔어요.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생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. 나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. 아픈 것도 내색 못하게 하고 친딸한테도 이렇게는 못 시키는데.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. 그 떨림이 제 가슴을 그대로 울렸어요. 2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왜 나만 이라고 묻지 않았어요. 명절날 허리 통증이 심해도 아이들 돌보면서 밤새 전을 부쳐도 친정에 못 가 서운해도 그게 제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. 그런데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걸까요? 저는 부엌 문 옆에 기대 서 있었어요. 눈물이 자꾸 차올라서 죽 냄비가 흐릿하게 보였어요.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. 수진이 앞에서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?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이 떨어졌어요. 그동안 듣고 싶었던 건 거창한 보상이 아니었어요. 단 한마디. 고맙다. 그게 이렇게 어려운 말이었을까요? 친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럼 이번 기회에 마음을 전해봐. 아플 때가 제일 솔직해지는 법이야. 어머님이 작게 웃으셨어요. 그래야지 이 나이에도 어색하네.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어요. 아무 일도 못 들은 사람처럼.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. 처음 시집왔던 날. 어머님 눈치 보며 설거지하던 날. 잘하고 있나 늘 불안했던 새댁 시절. 혹시 어머님도 그동안 마음속에 다른 말을 품고 계셨던 걸까요? 그날 저녁이 괜히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어요. 저녁이 됐습니다. 죽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. 어머님, 약 드시기 전에 조금만 드세요. 어머님은 평소보다 조용하셨어요.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요. 괜히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.
혹시 말씀하시려나. 한 숟가락 드신 뒤 어머님이 저를 불렀어요. 수진아. 그 한마디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. 응, 어머님. 어머님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어요.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. 아니, 오랫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야 보려는 것처럼.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잠시 멈추셨어요. 목이 메인 것처럼 숨을 고르셨어요. 정말 고맙다.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.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 이렇게 조용한 저녁 식탁 위에 내려앉았어요. 저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죠. 갑자기 왜 그러세요? 괜찮은 척. 아무렇지 않은 척. 그런데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. 그동안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서 미안해. 그 말에 제 눈이 먼저 뜨거워졌어요. 당연하게. 그 단어 하나가 제 25년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. 명절이면 늘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잠들었던 사람.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놓고도 수진이가 손이 빠르네.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사람. 아이 키우면서도 시댁 행사 빠진 적 없었던 사람. 그게 저였어요. 그런데 사실 가끔은 서운했어요. 왜 나한테는 힘들지? 그 말 한마디가 없을까? 왜 나는 늘 당연한 사람일까?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. 예전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. 친딸한테도 이렇게는 못 시킨다. 그런데 너한테는 왜 그렇게 했을까? 목소리가 떨렸어요. 내가 싫어서가 아니었어. 내가 싫었으면 이렇게 맡기지도 못했겠지. 그냥 믿었어. 내가 다 해낼 거라고. 믿음.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. 저는 늘 부족하지 않으려고 애썼지. 믿음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. 아픈 것도 내색 못하게 하고, 그때 내 허리 아프다 했을 때도 내가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했지. 기억났어요. 그날 밤, 파스를 붙이고 혼자 울었던 날. 그 말을 들었을 때 서러웠지만 그냥 삼켰던 기억. 미안하다, 수진아.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.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. 어머님이 놀라셨어요. 왜 우니? 내가 더 미안하게.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. 아니에요, 어머님. 저 그냥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. 한 번만이라도 고맙다는 말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제 안에 쌓여있던 시간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.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. 고맙다. 정말 고맙다, 수진아. 그날 그 집 거실 공기가 달라졌어요. 늘 제가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던 공간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어요.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. 그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 어쩔 뻔했니? 내가 다 해줘서 내가 편했지.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. 늘 고마웠다. 그 말들이 25년의 시간을 천천히 덮어주고 있었어요.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. 어머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서툴러서였다는 걸. 표현이 서툰 세대. 고맙다는 말이 쑥스러운 세대.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거였어요.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들을 기회를 우연히 먼저 가져버린 거였고요.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. 25년 동안 제가 혼자 짊어졌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미안함과 고마움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. 때로는 우연히 듣게 되는 진심이 가장 정확한 고백일지도 몰라요. 그리고 그 고백은 오래 묵은 마음을 한순간에 녹이기도 하니까요.